3월달부터는 전 코스피 코스닥 모든 종목들 회계 감사 시즌 들어갑니다. 작업이 일어났더니 느닷없이 거래 정지 먹는 케이스들이 바글바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게 끝나야 시장의 수급이 돌아올 거라고 보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내용들만 추려가지고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방송을 보다 보면 최근 3월에는 매매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상장 폐지 시즌임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해주고 계신데, 자, 관련하여 가지고 해당 이미지를 보면 대한민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 대부분이 12월 달에 결산을 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2월 달에 결산을 한다는 것은 3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일전에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관련하여 가지고 이 상장 폐지 기준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한 차례 있었었는데, 오늘은 보다 다양한 상장 폐지 요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은 사실 이렇게 관리 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 기준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기준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항목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내용들만 추려가지고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대한 내용도 한번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모두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후 유가증권 시장, 즉 코스피 시장이죠.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 종목 지정된 이후에 법정 제출 기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혹은 분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 종목 지정 이후 또 해당 보고서들을 미제출하면 형식적 상장 폐지에 돌입하게 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2년간 3회 이상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미제출을 한다거나, 이제 사업보고서를 기한 후 10일 이내 미제출한다거나, 보고서 미제출로 관리 종목이 지정된 상태에서 미제출을 한다면은 형식적 상장 폐지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내가 진입을 하고 싶어하는 종목이라거나 내가 보유한 종목군들에 있어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했는지, 안에 내용들은 문제가 없는지 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것 같다 라는 우려감으로 주가가 폭락을 하는 경우, 그리고 안에 내용이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지고 실제로 관리 종목 상장 폐지에 돌입하는 기업들도 꽤나 있는 수순이니까요. 자, 다양한 내용들 이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감사 의견이 감사 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요.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이거나 2년 연속 감사 의견이 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는 형식적 상장 폐지에 돌입하게 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관리 종목에 대한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감사 의견이 비적정인 경우 바로 형식적 상장 폐지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감사인의 감사 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이렇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사실상 적정만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나머지 3가지 경우는 우리가 우려감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한정 의견 같은 경우는 기업의 재무제표가 대부분 맞다고 볼 수 있지만 몇몇 금액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충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었다, 이런 점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요. 부적정 의견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가 회계 처리 기준에서 잘못되었으므로 이거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의견 거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판단을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감사 범위가 제한되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내용들을 살펴볼까 해요.
사업보고서 속에는 매출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재무제표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이 해당 내용들별로 상장 폐지와 관리 종목에 도입하게 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대비해서 이 기준이 상당히 완화되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필히 살펴볼 필요는 있는 거겠죠. 먼저 매출액의 경우 코스피는 50억 미만, 코스닥은 30억 미만 매출액이 집계될 경우 관리 종목으로 편입됩니다. 그리고 상장 폐지 수순에 돌입하는 것은 코스피는 따로 제한이 없고요. 코스닥은 관리 종목 지정 이후에도 30억 미만으로 나올 시에 상장 폐지에 돌입한다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기업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련돼 가지고 벌점이 부과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자, 그럼 어떤 종목들이 관리 종목에 편입되느냐? 코스닥은 따로 제한이 없고요. 코스피는 최근 1년간 공시 의무 위반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일 시 관리 종목으로 편입됩니다. 상장 폐지까지 바로 살펴보자면 코스피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 이후에 또 1년간 15점 이상 및 고위 중과실로 공시 의무를 위반할 시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년간 불성실 공시 벌점이 15점 이상일 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해당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주식의 공시란을 살펴보아도 벌점을 어떻게 부과받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본 잠식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잠식, 이름은 들어봤어도 우리 주린이 분들, 의미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먼저 간단하게 알고 가도록 할게요. 자본 잠식이란 기업의 적자 누적으로 인해서 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자본 총계가 납입 자본금보다 적은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유 중인 종목에 최근 보고서를 살펴보았을 때 부분 자본 잠식이 의심되거나 확인된다면 필히 이 자본 잠식률을 계산해 볼 필요도 있겠는데, 자, 자본 잠식 관련해서 살펴본다 하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되었을 시 관리 종목으로 편입됩니다. 그리고 상장 폐지까지 살펴보자면 코스피는 자본금이 전액 잠식되었을 시 상장 폐지가 되고요. 코스닥 역시 자본금이 전액 잠식될 시 상장 폐지 수순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관리 종목 지정 이후에 해당 내용으로 관리 종목 지정 이후에 50% 이상 잠식이 확인이 될 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 돌입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가장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기업의 분기 보고서든 반기 보고서든 이 최근 보고서를 살펴보는 거예요. 보고서 안에 보시면은 연결 재무제표란이 있을 겁니다. 연결 재무제표란을 클릭하셔서 자본금과 자본 총계를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높으면 정상이고요. 자본 총계보다 자본금이 높으면 부분 자본 잠식,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로 확인이 됐을 시에는 완전 자본 잠식인데 지금 해당 보고서 같은 경우는 자본 총계는 2,900억 가량이 표기되어 있고 자본금 같은 경우는 대략 77억 가량이 표기되어 있는데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훨씬 많으니까 이 기업은 정상적인 기업인 거겠죠. 사업 보고서를 발표해야 하는 한 달간에서 이런 기업들은 상장 폐지가 된다, 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혹여나 내가 매매를 진입하려고 한다거나 혹은 보유 중인 종목이 해당 내용들과 겹치는 게 있다면 필히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